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프린트 38쪽으로 돌아와서 산의 성질, 그리고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산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몬, 사과, 오렌지, 식초, 요구르트. 이 물질들의 공통적인 맛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공통적인 맛은 신맛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산성 물질들을 여러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와 지시하게 반응시켜 봤을 때 색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세 가지의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성 용액에 BTB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 무색이고,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에 산성 용액을 몇 방울 데워 보면 그때는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일 전지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두 개의 레몬이 있고 그 사이에 아연 금속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일 속에는 시트르산, 구연산 혹은 타르타르산이라는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과일 속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금속과 만나면 부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생겨나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실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과일에 들어있는 산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지요. 과일 안에는 시트르산, 구연산 혹은 타르타르산이라는 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 성분 덕분에 우리가 과일 전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지요. 산의 역할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이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의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신맛이 난다. 두 번째, 리트머스 종이나 지시약을 만나면 이러한 색 변화를 보인다. 세 번째,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네 번째, 산에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산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렇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이온이 어떤 이온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다고 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다. 여기에서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해질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묽은 염산의 적신실을 올려두었더니 이 주변의 색이 어떻게 변했나요?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 용액을 만나면 붉게 변한다 라고 얘기했었지요. 묽은 염산의 적신실을 올려두었더니 그 주변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 공급 장치를 켜서 전류를 흘려 주었더니 붉은색이 왼쪽 마이너스 극 쪽으로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극 쪽으로 다가온 것은 산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를 띤 성분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묽은 염산 대신에 질산이나 묽은 황산 수용액으로도 똑같이 한번 실험을 수행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붉은색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띤 수소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 결과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즉 H+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프린트 39쪽. 이번에는 우리가 산의 이온화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산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산의 이온화라고 불러줍니다. 아래에 4가지 산의 예가 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염화수소는 염산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서 된 수용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HCl이 이온화를 하면 수소이온 H+와 염화이온 Cl-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 H2SO4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다면 수소이온 2개와 황산이온 1개 SO4E-로 되고요. 질산 HNO3가 이온화가 된다면 H+와 질산이온 NO3-. 그 다음으로 아세트산 CH3COOH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H+와 아세트산 이온 CH3CO-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의 이온화식을 나타내어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H+, 수소이온 때문에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산마다 다른 성질, 즉 산의 특이성은 음이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산이 물에 녹아 이온화를 하게 되면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산이 이온화를 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산의 세기를 구분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강산과 약산. 강산은 물에 녹아서 대부분 이온화를 해서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산의 경우에는 수용액 안을 보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산의 예로는 염산, 질산, 그리고 묽은 황산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의 약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일부만 정말 적게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 H+를 적게 내놓는 산을 말합니다. 오른쪽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물 속에 CHCOOH가 5개 녹았지만 그 중에 이온화를 한 건 딱 한 쌍뿐입니다. 수용액 안에 H+가 적게 들었다 보니 산의 세기는 당연히 약하게 되고, 그래서 약산이 되겠습니다. 약산의 예로는 CH3COOH, 아세트산과 H2CO3, 탄산을
그리고 하나 덧붙여주자면 인산 H3PO4가 있겠습니다. 산의 세기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액의 농도를 같게 두었을 때 전류가 그러니까 더 세게 흐를수록 강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농도일 때 강산이 약산보다 수용액에서 더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온화가 더 잘 됐다는 얘기는 수용액 안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더 세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기 전도도 측정기를 이용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측정기에 불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불의 밝기가 더 밝거나 혹은 소리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건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는 뜻이니까 강산임을 알아줄 수가 있겠지요. 또는 산은 마그네슘 같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수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한다면 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산의 이온화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산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황산. 묽은 황산이 있고요. 두 번째, 탄산, H2CO3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묽은 황산의 경우에는 강산, 탄산의 경우에는 약산입니다. 아래 이온화 모형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산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 대부분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의 상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의 개수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학식을 살펴보면 H2SO4, 즉 황산이온 하나당 수소이온 2개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2대1의 개수비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탄산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산은 약산입니다. 물에 녹긴 하지만 이온화는 일부만 적은 수만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는 정말 일부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의 특징 그리고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 산의 이온화, 산의 세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산들의 화학식 먼저 채워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염산, HCl, 질산, HNO3, 황산, H2SO4, 그 다음으로 아세트산, CH3COOH, 탄산, H2CO3, 가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로 염산입니다.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여서 용해시켜서 만들고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염산은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흰 연기처럼 보이는 염화 암모늄 고체를 생성합니다.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 염산과 암모니아가 반응을 해서 NH4Cl이라는 하얀색 고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지요. 염산은 의약품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PVC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염료를 만들어 주는 데도 쓰입니다. 두 번째로 질산은 무색의 액체로 염산처럼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질산은 햇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갈색 병에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질산은 비료, 물감,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줄 때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 황산은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을 구분 지어 주는데요. 진한 황산은 무색무취이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설탕에 진한 황산을 넣어주면 탈수작용, 수분을 뺏어가는 탈수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검은색 탄소 성분만 남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진한 황산의 탈수작용을 잘 보여주는 실험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진한 황산과 설탕, 비커, 그리고 안전장비입니다. 비커에 설탕을 넣어주고 진한 황산을 부어준 후 두 가지가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설탕은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일종인데요. 진한 황산이 이 설탕 중에서도 수분을 뺏어가는 탈수작용을 해서 설탕에는 까맣게 이렇게 탄소 성분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건 수용액에서 H+,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 중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묽은 황산만이 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묽은 황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진한 황산과 물을 섞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물에 진한 황산을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한 황산이 물에 녹을 때 많은 열을 내기 때문입니다. 황산은 비료, 의약품, 그리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세트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세트산은 우리가 빙초산이라고도 불러주는데요. 쓰임새를 알아보면 식초는 아세트산을 3에서 4% 정도 희석시킨 수용액입니다. 그 다음으로 탄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먹는 탄산수나 탄산음료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물에 녹여서 용해시켜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폼산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화학식은 HCOOH가 되겠습니다. 폼산은 개미나 벌 같은 곤충의 분비물에 들어있는 산으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곤충에 물리면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산인데요. 과일의 신맛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시트르산, 즉 구연산 같은 물질 때문이고요. 우리 몸속에서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있겠습니다. 표 아래를 보시면 산성비의 생성과 피해 칸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산의 성질과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 그리고 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염기에 대해서 다루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